안녕하세요. 메탈 리서치의 미스터 한입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한 영상이고요. 지금 두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위쪽에 보시는 거는 미츠토요 제품이고, 밑에 있는 제품은 리벤토 제품의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고 기능은 어떠한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쪽에 있는 미츠토요 제품은 일본 제품이고요. 밑에 있는 리벤토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리뷰에 앞서서 각각 인터넷에서 어떻게 팔고 있는지, 구매가 가능한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에서 리벤토 버니어 캘리퍼스 150으로 검색을 했었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이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상위에 있는 네이버 랭킹으로 우수한 가장 값싼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리벤토 버니어 캘리퍼스 측정기구 전문가용 150mm, 정가 179,000원, 판매가 39,000원 되어 있습니다. 150mm이고요. 200mm, 300mm도 있는데 150mm가 가장 저렴하고요. 39,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판매하는 내용을 보시면 사이즈별로 판매를 하고 있고, 정밀하다, 그리고 오차범위 0. 플러스 마이너스 0.02mm까지 허용하는 제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스트했는데 이상 없다라는 광고 내용이고요. 네, 이번에는 미츠토요 버니어 캘리퍼스 150입니다. 검색했을 때 역시 많은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인터넷 랭킹이 좋은 상위 제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미츠토요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 150mm 지금 80만원 정가로 되어 있는데 판매 가격은 14만 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품 구성을 간략히 보실 수 있고, 판매하는 내용을 역시 한번 간단히 보면 측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배터리 문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츠토요라는 그 브랜드나 이런 제품의 어떤 모델명, 그리고 측정 범위나 눈금 이런 것들도 리벤토 제품보다는 좀 더 상세하고 좀 정밀기계답게 좀 정리돼서 사용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제품에 대한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 리벤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리벤토 제품은 구매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종이 커버에 씌워져서 오게 되는데요. 이 제품에는 리벤토라고 적혀 있고, 제품 사이즈라든지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확실하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건 플라스틱 느낌인데 재질이 그렇게 부드럽거나 매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티커가 하나 붙여져 있고요. 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게 되면 그 비닐 속에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인 것 같은데요. 제품은 설티피케이트 CDR 넘버란 도장이 희미하지만 좀 찍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장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도 매뉴얼이고요. 간단하게 영문으로 적혀 있는데 그림이라든지 레터링이 굉장히 희미하고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있는 것을 카피해 와서 새로 출력한 그런 티가 좀 나고요. 그리고 실리카 들어있고요. 제품입니다. 제품에 앞서 케이스를 보면 이런 부분들도 새 제품인데
그리 품질이 좋아 보이는 그런 제품 케이스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제품과 디자인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버튼이 여기 있고 인치와 미리 사이즈 조절하는 버튼들, 그리고 핸드 그립하는 위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잘 켜지고 있고요. 재료를 맞춰보고 사이즈를 늘리고 줄일 때 지금 이 롤러를 엄지손가락으로 밀고 당기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롤러는 어느 정도 유격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상단에 있는 버튼은 사이즈를 측정했을 때 고정하는 안 밀리죠. 그런 버튼이고, 지금 배터리 문제로 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R44 사이즈의 버튼이 들어가고, 배터리의 레터링이 따로 없는 거 보니 이건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저가용 배터리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면에는 지금 ISO 기준 등급에 의한 측정 단위에 대한 사이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배터리가 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실제 상황을 측정할 때는 배터리를 좀 바꿔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지토요 제품, 일본산 제품이고 이 제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케이스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요. 플라스틱의 마감이라든지 질도 훨씬 부드럽고, 모서리나 이런데 날카로운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이 우측에는 이렇게 모델 넘버와 메이드 인 재팬 바코드까지 빠짐없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안에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상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스펙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빼서 지금 장착을 해놨는데, 지금 배터리도 SR44SW 모델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 심지어 배터리 넘버링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Certificate of Inspection이라고 해서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품에 대한 증명서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보시면 달려있었던 커버인데, 이거는 배터리 위치라든지 이에 대한 설명도 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잠깐 전에 봤던 리벤트 중국 제품보다는 메탈의 어떤 감이라든가 유격, 잡소리 이런 것도 없고요. 훨씬 매끄럽고 깔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엄지손가락에 롤러는 없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백면을 보시면 확실하게 제품 모델명이라든지 시리얼 넘버, 그리고
위치토유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런 레터링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지금 보시면 이 회사의 주소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마지막에 써져 있고요. 배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SR44SW 배터리가 들어가고, 심지어 배터리에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에도 재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비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물을 측정할 건데요. 측정을 할 물건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위키백과에서 지금 100원짜리 동전 표준 사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원짜리 지금 지름 24mm, 두께는 1.50mm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름과 두께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벤토 제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0점이 잘 맞춰져 있고요. 100원짜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24mm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 번 더 재보겠습니다. 24mm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께도 재보겠습니다. 두께는 1.62mm인데 스펙상으로는 1.50이 나와야 되는데 1.61mm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 같은 경우는 이 엣지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안쪽에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1.5mm라고 하는 두께가 이 내측인지 외측인지 이 엣지 부분인지 가운데 부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1mm 정도 차이라면 이 안쪽을 평균자가 사이즈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엣지까지 측정할 수밖에 없는 버니킬리퍼스 구조로는 사이에 살짝 틈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이면 어쨌든 스펙이랑은 다르지만 1.61, 1.62, 1.63, 1.62mm 정도 두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일본 위치토유 제품으로 똑같이 한번 스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름입니다. 24.01mm, 0.01mm 정도 편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측정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도 살짝 오차가 있기 때문에 24.02mm입니다. 힘을 어느 정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각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24mm에 근접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두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64mm, 역시 1.059mm. 인터넷상에 나온 스펙 1.50보다는 1mm 정도, 0.1mm 정도 더 두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00원짜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홈페이지에서 500원 동전에 대한 스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지름이 26.5, 얘는 정확히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중국산 리벤토 제품부터 500원짜리 사이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이 잡혀있는 상태이고요. 26.49, 스펙 26.50이니까 0.01mm 정도 잘 보이는데 26.51, 0.01mm 정도 오차는 측정상의 오차로 보여질 수 있으니 이 정도면 26.5라고 봐도 크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두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께 정확히 2mm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1.88, 1.89,
1.9. 오히려 100원보다는 100원짜리에서는 오히려 더 두껍게 나왔었는데 500원짜리에서는 스펙상은 2mm인데 1.9 정도 나오니까 0.1mm 정도가 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산 미츠토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측정해 보겠습니다. 26.49, 26.51, 한 번 더 재보겠습니다. 네, 26.5 정확하게 나오네요. 지름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두께도 1.88, 1.91. 네, 역시 2mm보다는 약 0.1mm 정도 작은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우리가 측정을 해봤을 때 이 동전의 정확한 스펙 기준으로는 두 제품 모두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0.02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인터넷 스펙상이 나오는데 그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 사이즈가 확인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디테일한 디자인이나 구조, 어떤 재질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산 이벤트 제품, 일단 이 롤러 구조 때문인지 잡소리가 좀 나고 있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치 미리를 바꾸는 버튼도 얘는 있고요. 오리지널 버튼은 똑같이 있고요. 이 제품은 여기 리벤토라고 마킹이 되어 있고 크게 문제되거나 제품이 하자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뒤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유격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직접 만져보면 꼭 롤러를 만지지 않더라도 지금 한 손으로 원래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지손가락으로만 움직이기에는 뻑뻑한 감이 있습니다. 이 잠금쇠를 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쪽에서 매끄럽게 움직이기보다는 또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만큼 이 제품의 밀림이 정교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이 지금 바디에도 레터링이 되어 있지만 이 약간은 오돌도돌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 미츠토요 제품은 일단 이 인치와 미리를 바꾸는 버튼이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동일한 구조인데 모두 다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 제품처럼 이쪽에서 크게 유격이 있거나 하는 정도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손으로 밀고 닫았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정교하게 밀링이 되었기 때문에 걸리는 느낌이 나요. 이 뒤쪽 레터링을 바디를 보시면 아무래도 중국 제품보다는 일본 제품이 훨씬 선명하고 눈에 잘 띄는 시인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의 감도 보면 이 재질이 중국산 리벤트보다는 일본 미츠토요가 훨씬 부드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디를 이루고 있는 이 메탈도 실제로 손으로 비벼보면 일본산 것이 훨씬 더 부드럽다는 것을 이번에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잠금 버튼도 비교를 해보시면 일본 미츠토요가 훨씬 부드럽고 중국산 거는 아무래도 더 투박하네요. 버튼도 크고요. 오늘은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 150mm짜리에 대한 중국산 리벤토 제품과 그리고 일본 미츠토요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제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역시 그 가격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이즈를 측정한다거나 했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는 그냥 동등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장시간 사용했을 때는 어떤 내구성이 있는지는 오늘 알 수는 없었고, 그런 롱텀 사용기에 대해서는 더 나중에 사용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제품은 39,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츠토이 제품은 140,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니 약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3배 넘는 가격을 주고 이 미츠토이 제품을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40,000원 정도에서 리벤토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것이냐는 소비자에 따라서 판단하여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구매를 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고 어쩔 때만 사용하시는 거라면 이 중국산 리벤토 제품도 상당히 가성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취미 이상, 그리고 평소에 자주 이걸 사용하신다면 저는 돈을 좀 투자하시더라도 이 미츠토이 제품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유격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 리벤토 중국산 제품은 이 배터리 뚜껑을 열면 굉장히 힘알이 없이 열리거든요. 그랬다가 배터리 뚜껑을 닫았을 때도 어떤 체결감이 딱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들어갔네 이런 느낌 정도인데, 이 미츠토이 제품의 배터리 케이스를 열어보면 확실하게 열리고, 그리고 닫을 때도 딱 뚫려 나면서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그런 작은 사소한 부분 때문에 그 제품을 온전히 사용을 안 하게 되거나 꺼려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신다거나 장시간 가지고 내구성을 좀 챙기면서 오래오래 사용하실 분이라면 돈을 한 3배 정도 투자하겠지만 이 일본산 미츠토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번역 캘리퍼스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